네,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가 집필하고 있는 급등의 정석, 저의 또 주식 교과서에 맞는, 요 기반으로 한, 강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열심히, 급등의 정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직접 쓰고, 우리 피디님들께서 이렇게 좀 예쁘게 디자인을 좀 해주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기본편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심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기법들, 요런 것들까지 쭉쭉쭉쭉 전개돼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는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의 이제 기본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시작하고 주식을 배울 때, 이 급등의 정석을 통해서 약간 좀 뭐 모든 투자자들의 기본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초부터 하나씩 좀 만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야죠. 내가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이 종목의 가격이 잘 올라가고 나에게 이제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종목 분석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종목을 찾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탑다운 방식과,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제시가 탑다운 방식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라,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은 시장의 뭐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FOMC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재 뭐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할 적정한 시기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사이클을 보일 만한 새로운 유망 업종과 sek터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들어가서 섹터가 이제 잡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바텀업 방식이 더 먹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꾸로 바텀업 방식은 내가 이렇게 막 기업과 종목들을 돌려보다가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제 막 차트를 돌려보다가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들어와요. 근데 지금 우리 경기 상황도 경기 침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증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증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매력적인 나무가 푸르고 굵고 뭐 뿌리도 곱고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종목을 보고 거기에 이제 배경들을 찾아가는 거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과 이 종목이 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위로 거쳐가면서 종목들을 찾았는데 나를 납득시킬 만한 뭐 충분한 명분과 근거와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탑다운 방식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바텀업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와서 또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또 기술적 분석, 요렇게 이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종목 분석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차트 분석,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기업이 이제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뭐 현금 흐름표, 아니면 뭐 부채 비율, 뭐 요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지표인 PBR, PER,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적정 가격, 내재 가치가 포함된 적정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평가를 해봤더니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니까 10,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종목의 가격이 8,000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적정 가격보다는 저평가가 되어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자기의 가치를 찾으러 10,000원으로 이제 회귀하고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보단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캔들도 있고 거래량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급표 뭐 기관이 얼마 샀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얼마 샀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캔들 하나하나가 오늘은 가격이 얼마였고 어제는 가격이 얼마였고 그제는 가격이 얼마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들이 다 그런 뭐 통계학적인 베이스 DB가 되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은 결국은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MTS, HTS 안에 요런 차트들은 아니면 뭐 캔들 아니면 거래량 요런 것들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래량 분석을 한다라던가 수급 분석을 한다라던가 이 위에 있는 요런 이제 캔들 분석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평선을 가지고 추세 분석을 한다라던가 요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럼 기술적 분석이 좋아요, 기본적 분석이 좋아요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뭐 같이 하면 더 좋죠라고 말을 하는 게 뭐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의 중요도를 다른 뭐 전문가들보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식에 막 입문한 초보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초보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수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식 잘하는 이제 고수가 되셔야 되는데, 이 초보에서 중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공부를 먼저 해야 스피디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재밌어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보통 그런 좀 타이밍 매매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월봉에다가 그 적합시켜서 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데도 타이밍을 좀 당겨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을 때 언젠가는 가치에 맞춰서 주가는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언젠가는이라는 단어를 이제 축소를 시키고 짧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타이밍 그 매매를 많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손절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뭐 요런 기술들이 필요한 뭐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라고 있죠. 워렌 버핏. 다들 알고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은 이제 뭐 기본적 분석 통해서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치 투자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러 왔다가 굉장히 많은 손절을 하고 떠났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 그러니까 뭐 특징이 좀 어떠냐면은, 물론 가치주들이 뭐 더 부각을 받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테마성 종목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료와 모멘텀에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테마 종목들한테 수급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좀 더 많이 나오고 심하게 나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테마주들을 과연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종목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아예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등의 정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먼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강의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기술적 분석 먼저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 분석의 시작은 캔들이에요. 캔들. 차트 분석에 항상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스타트점은 이 캔들이 된다.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사람은 그 혼마라는 사람의 일본 사람인데, 이 캔들 차트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 양초가 타는 거를 보고, 이제 뭐 캔들을 만들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 우리 기초부터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죠. 왼쪽이 양봉이고 오른쪽이 음봉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양봉이면 좋은 거고 음봉이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양봉은 뭐 올라갈 때 음봉은 내려갈 때 이렇게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옛날에는 뉴스를 보면은 그 자막에 이제 메인 기업들의 당일날 주가 흐름들이 자막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나왔죠. 그래서 뭐 빨간색 양봉도 나오고 막 음봉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식에서는 빨간색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도 하고 파란색은 좀 부정적인 색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증권방송 TV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면은 저도 제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뭐 넥타이 색깔 정도는 뭐 제가 골라서 메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방송에 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가면은 막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오기도 한대요. 왜 저 전문가는 왜 음봉 파란색의 그 넥타이를 메고 왔냐, 기운 떨어지게 왜 그러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빨간색이 좋아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양봉, 음봉,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캔들의 구조에서 요 부분은 이제 몸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선으로 표현이 된 데를 꼬리라고 합니다. 위에는 뭐 당연히 윗꼬리, 아래쪽에는 아랫꼬리. 뭐 요거는 뭐 약간 초등학생 수준의 뭐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이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면은 무조건 올라가고 좋은 거다. 음봉이면은 무조건 떨어지고 안 좋은 거다. 약간 좀 긍정과 부정의 색깔에 좀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는 시초가,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올라갔었을 때 이제 양봉으로 나오는 거고, 음봉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시작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에서 올라가면 양봉이고 시작점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음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랑 그 다음에 마감이 된 종가가 같은 위치에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도지형 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음 그림들을 보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죠. 양봉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양봉 캔들은 여기가 이제 시초가 가격이 됩니다. 시초가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가 돼요. 그리고 장중에 막 더 올라가고 그 장중에 찍었었던 최고점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의 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장중 고가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를 이제 저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음봉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위쪽에 형성이 된 거죠.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음봉으로 빠져버린다. 고가와 저가는 뭐 당연히 동일하겠죠.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 그러니까 실제 차트에서 보면은 시가가 양봉이니까 아래쪽에 요 위치가 이제 시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 뭐 대략 21,300원, 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시초가 가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장중 저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윗꼬리의 끝은 장중 고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몸통의 끝자락 여기는 장중 종가 마감이 된 가격이 되는 겁니다. 마감이 된 가격 그리고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을 때는 이제 뭐 현재가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반면에 이제 음봉 같은 경우는 시가가 시작 가격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면은 무조건 오늘 올라간 거잖아. 음봉이면은 오늘 다 가격이 빠지고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 오해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주가가 좀 올랐네요. 그래서 시초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가 여기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왼쪽 양봉을 보면은. 근데 그 다음 거래일날 형성된 캔들을 보니까 음봉이니까 이제 시작 가격이 여기잖아요. 시작 가격이 여기고, 그 다음에 종가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갭이 떠서 시작을 한 거죠. 갭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시가가 위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장중에 시가가 떠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결국에는 종가가 시가보다 내려와서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은 음봉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음봉이 됐는데 종가의 위치는 전날 종가보다는 위에 갭으로 그대로 떠 있죠. 그러니까 종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땐 전날보다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상승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캔들은 음봉이 되는 경우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음봉이라고 해서 전일보다 주가가 다 빠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같은 경우도 이 마지막 그 차트에 나와 있는 것도 음봉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전 거래일보다 0.67% 상승을 했잖아요. 요만큼 이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떠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초가가 갭 하락으로 했는데 반등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종가가 빠졌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전일보다는 마이너스 몇 프로가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볼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여기가 이 위치가 요 가격이 이제 시초가 가격이에요. 시초가 가격이고, 이 직선이 시초가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시초가보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갔죠. 그 높이와 그 길이의 그 강도에 맞춰서 양봉 캔들이 빨간색으로 여기 시초가부터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양봉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고 주가의 방향이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양봉의 높이도 양봉의 몸통의 길이도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죠. 너무 간단한 원리.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던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매도가 조금 더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가 그걸 못 받아줘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꺾이면은 몸통의 길이는 다시 그 가격에 맞춰서 짧아지죠. 그 대신 여기다가 이제 흔적을 남깁니다. 윗꼬리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캔들이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공부했죠. 여기는 장중 고가가 되는 거예요. 장중 고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흔적이 꼬리로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다시 빠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아침에 시작했었던 시초가 위치까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몸통이 없어지고 요렇게 이제 직선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도지형 캔들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시초가에서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시초가보다 더 아래쪽으로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이 위치에서 캔들이 음봉으로 변해서 아래쪽으로 음봉을 만들어 버리죠. 주가가 더 빠지면은 음봉의 길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씩 또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은 반등을 한 만큼 이렇게 몸통의 길이는 다시 짧아지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윗꼬리만 남긴 도지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 요 흐름들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는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이 꼬리들, 그러니까 분봉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봉상 차트에 남겨져 있는 꼬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 기법으로 응용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1장에서는 요 흐름을 이해하는 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몸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위아래로 공방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초가랑 종가가 같은 지점에서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통이 없이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도지형 캔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족형, 비석형, 잠자리형 이런 건 나오는데 이런 거 이름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도지 캔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얘는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 윗꼬리를 봤었을 때 얘가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장중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마감을 했구나. 마지막에 방향은 하방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겠구나. 요런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잠자리형 이름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요만큼 빠졌다가 우와 마감할 때 보니까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위쪽으로 방향을 당겨주고 제자리까지 돌려놓고 마감을 했네. 개장 초에는 힘이 매도 우위에 있을 수 있었으나 장 마감 전에는 매수가 매도세를 다 잡아먹으면서 결국엔 위쪽 방향으로 땡기고 마감을 했구나. 요런 흐름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일자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행운을 얻을 때가 있죠. 바로 이제 점 상한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걸 이제 점상 아니면 점 상한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시초가 자체가 상한가로 찍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에 박힌 다음에 뭐 이제 계속 매수 그 물량들이 계속 쌓이면서 풀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한가의 개장 초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켰을 때 요럴 때를 이제 보통 점 상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니까 포인트 2 이렇게 써있네요. 포인트 2. 일봉 차트의 장중 정확한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분봉을 봐라 이렇게 이제 써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음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가 시초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선상에서 방향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볼게요.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점점 빠져서 이 아랫꼬리 있는 데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까지 종가 있는 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마감을 하면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음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시작은 일단 여기서 해야죠.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막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있는 데까지 내려가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막 올라가. 이 윗골 있는 데까지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근데 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거지 같은 상황이죠. 아래쪽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종가 있는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더 큰 그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는 변동성이 나온 그림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캔들 모양으로 일봉이 마감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흐름을 알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분봉 차트를 보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마감을 했었을 때 힘은 매수 쪽으로 들어갔느냐? 매도 쪽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장 막판에 이제 막 움직임이 막 나왔는데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처럼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저점 인식이 되고 위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마지막에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평선이나 뭐 저항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다가 위쪽으로 이제 떠서 갭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밀렸다가 여기서 디디는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고 마지막에 힘이 종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시초가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다음 거래일 오전장에는 매수세의 힘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막 변동성이 많게 나왔는데 결국에 장 막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리면서 마감을 했다.
장 막판까지 꾸역꾸역 매도세 우위와 그 다음에 어떻게든 장 마감하기 전에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요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에 매도 물량들이 더해져서 개파락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다음날 적어도 오전장까지는 개장초나 오전장까지는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매도세의 기운들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일봉 차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봉, 그다음에 분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디테일한 움직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봉상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분봉 상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분봉으로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거래일의 시작이니까 개장 초에 시작하고 뭐 밀렸다가 요렇게 끝까지 위쪽 방향으로 마감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 그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결국엔 좀 위쪽으로 당기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끝 방향성에 대한 이런 제시들을 봐야 다음날 그래도 부담 없이 뭐 이 분위기와 이 흐름들을 이어가겠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뭐 많이 흘러갔네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다음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